서울동행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행계의 스타 강사 윤서영입니다. 동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스타 강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이란 여행을 함께하는 가이드 박성환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라는 여정을 함께 달려왔기 때문에 가이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계의 피아니스트 공하은입니다. 저는 피아노라는 제 진로를 살려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연주하고 가르치면서 가분한 피아니스트라는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의 현재의 진행형 김현진입니다. 네, 저는 동행을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면서 마무리까지 즐겁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2년 했어요. 저는 작년 1월부터 한 달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저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똑같이 멘토링을 해주고 싶은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괜스레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다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뤄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야겠다,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대학 때 교직 이수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봉사활동을 몇 시간 채워야 되는데 친구 소개로 서울동행이라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서 재작년부터 서울동행을 알게 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먼저 기관을 찾아갈 때부터 사실 동행 선생님과 연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도 특히나 이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을 하면서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놀랐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이름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지?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두려웠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 집이 안산 쪽이어가지고 서울 지역에 되게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헤맸던 기억이 제일 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학년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안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얘기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봉사를 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몇 명이었어요? 저는 3명.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듣기로는 한 명은 엄청 소극적일 거고 한 명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명한테 그냥 벽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애들이 먼저 네. 다가와줘가지고 저 선생님 누구예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바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좀 묵묵부답으로 수업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고개 한번 숙여주고 그렇게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동행에는 교육봉사, 재능봉사, 돌봄봉사, 그리고 복합형 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를 했고 또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교육봉사를 했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어떻게 친해질지,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저는 복합형 봉사를 했는데요.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문과인데 한국사랑 과학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쪽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EBS 통합과학 40강을 한 달 동안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재능봉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각각 개별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목들을 악보를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런 악곡이 잘 맞겠다라고 뭔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복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아이들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는 돌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돌봄 봉사라고 하면 애들 양치하는 것부터 숙제 봐주는 거 다양한 것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 친구는 어떻게 대해줬을 때 잘 반응할 수 있을지 한 명 한 명을 개별화해서 다시 만나는 게 처음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께 많이 여쭤보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동행 활동하면서 행복했던 적 있으실까요? 늘 행복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돌봄 봉사를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받아쓰기 숙제도 봐주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불러주면 그 친구가 받아 적는 그런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러줬던 문장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만난 불러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빤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이랬더니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 이래가지고 눈웃음을 줬던 게 너무 귀엽고 깜찍해가지고 전 아직도 기억에 남고 사실 표현을 잘 못해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날 더 특별히 사랑스러웠었는데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있으신가요? 저요? 이거인 줄 알고. 저는 아무래도 고졸 검정고시를 다 하고 대학까지 보내는 그 1년의 과정 동안 되게 다사다난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경험도 있었고 학생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봐왔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학과 가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때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아 이래서 봉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선생님께 직접 요청을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곡을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이 봉사가 끝나면 아이들과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담고 싶어가지고 연주회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흔쾌하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규모가 작은 연주회를 생각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학생들의 연주를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연주를 하고 아이들도 직접 연주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뜻깊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학생들은 진짜 연주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서 네,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뒤로 빼줄까요? 선생님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 40점을 맞았던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80점,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만점까지 받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100점을 맞는 그 순간에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아서 되게 행복했어요. 혹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진정한 만남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고 마지막에 그 연주회 끝나고 피자 파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이들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새롭게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되게 오랜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는 한 달 반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기간이 조금 짧았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 힘든 거, 어려운 점 다 같이 이겨냈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왔지만 그래도 그 헤어진다라는 그 단순한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센터에서 같이 놀러 나갔을 때
이렇게 노는 환경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서 너무나도 아쉬웠고, 또 다음에 한번 놀러 가게 된다면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게 아닐까. 공부를 너무 빡빡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조금 빡빡하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우시죠? 저처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저는 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처음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러 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노하우가 또 생겼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터득하는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성취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어떻게 학생과 교류를 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돼서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악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고요. 저 또한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교사 역량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터득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옆에 계시는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제가 성장의 발판을 삼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 동행은 나에게 인생 활력소다. 서울 동행은 나를 변화시킨 계기다. 서울 동행은 보상 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기다. 서울 동행은 체움이다. 네, 제 공강 시간을 채워줬던 서울 동행이기도 하고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던 좋은 체움입니다. 행복한 동행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앞에 등장했던 서영 현진입니다. 저희가 서울 동행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동행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동생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멘토링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에요. 서울 소재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의 활동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교육봉사, 돌봄봉사, 재능봉사로 크게 3가지 유형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봉사의 경우 국영수 교과목, 기초학습, 특수학급의 교육을 돕고, 돌봄봉사의 경우 신체놀이 활동, 실내외 체험활동, 숙제 도와주기 등의 활동을 하며, 재능봉사의 경우 예체능, 제2외국어,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 교육과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의 복합형 활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서울 동행에 가입하시면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동행학개론을 이수해야 하고요. 이후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나의 활동을 재해석해보는 동행 인문학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고요.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면 봉사활동 확인서 및 포트폴리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동생들과 소중한 만남을 위해 몇 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첫째, 초상권 보호. 동생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도 SNS나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지 않기로 해요. 둘째, 성희롱 예방. 동생들과 친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킨십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각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고정관념에 기반한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해요. 셋째, 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 형태도 문화적 경험도 다양하죠.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고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활동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나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활동기관 선생님께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 동행에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도 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뮤지컬, 놀이공원 등의 문화 프로그램의 기회를, 우수 봉사자분들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서울동행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혹시 사회봉사 및 교직이수가 필요하신가요? 서울동행 활동은 사회봉사 및 교직이수 학점이 인정됩니다. 단 학교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학교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서울동행 봉사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로도 연계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서울동행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봉사 실적을 연계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재미와 선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참여해보세요. 꼭이요! 영상 찍느라 너무 긴장됐는데 재밌었고요. 저 이제 알바로 가야 돼서요. 가볼게요. 서울 동행 꼭 많이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행하면서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 신청!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초록색 입으신 선생님 덕분에 너무 많이 웃고 갑니다. 여러분들 서울 동행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서울 동행. 서울 동행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